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정당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래프만 봐서는요. 그래프는 민주당이 지난주 32에서 이번 주 33, 1% 포인트 오르는 거니까 이건 횡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38에서 34, 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1월 초로 지금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붙은 겁니다. 1% 포인트 격차니까 딱 붙어요. 두 당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보면 그 두 당의 격차로만 보면 3월 첫 주에 이게 네.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이 있을 때 10% 포인트 벌어졌었죠. 예. 그렇네요. 예. 이때는 가결 투표, 부결 투표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내에 좀 고관여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약간 좀 당내 이제 논란이 소란스러워서 그 영향으로도 민주당이 조금 더 빠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의 10% 포인트 격차가 나던 게 네. 이제는 1% 포인트 격차가 없다고 봐야죠. 완전히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효과 때문에 그쵸.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한조인이? 번째는 네. 전당대회 컨벤션이 급속히 사라졌다. 아하. 국민의힘? 정당 이제 안 받기 시작하는군요. 예, 그동안 열심히 받다가 그런 그렇죠. 건가요? 급속히 사라졌다. 예.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뭐랄까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도 좀 한 팀이다라는 네. 메시지를 몇 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예, 그게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그래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프를 보니까 좀 다이내믹하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와, 여기 파란색, 하늘색.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30에서 34로 뛸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때가 뭐냐면 그 저 체포동의안이 와서 한참 논란이 될 때입니다. 네.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했을 때에 4% 포인트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 전당대회 컨벤션이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좀 근거가 네.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중도에서 무려 14% 포인트 올라갈 때입니다. 이게. 예. 이게 빠질 때는요. 서울이나 호남 40대에서 빠지면서 네. 5% 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당대회 컨벤션은 여기서 2%, 즉 국민의힘이 2% 포인트 좋아졌는데 아니 왜 빠지는 건 이렇게 5% 포인트나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네. 가결 투표자라든지 그 이탈자들에 대한 좀 뭐랄까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좀 과잉 반응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이게 좀 빠지는. 보통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한 팀이다 공격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효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봐야죠. 이게 지금 5% 포인트 격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39에서 34 그래요. 그런 흐름이 양당의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견호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근데 뭐 사실은 처음부터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5.18 관련 발언도 터지고 그리고 뭐 장해찬 최고위원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 태영호 뭐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예. 이 지도 체제의 불안전성 어떻게 보면은 중도와 뭐 진보층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언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뭐 반영이 좀 되겠네요. 결국에는 정당 지지도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기대를 하는 거는 많은 그 국민의힘을 좀 좋아하고 좀 기대하셨던 사랑을 하셨던 분들은 네. 아마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탕평 얘기가 상평 예 귀에 들어올 연포탕. 텐데 연포탕 예. 얘기가 있을 텐데 낙지가 몇 마리 들어있냐. 근데 해야 그게 되는데. 사실 보니까 잘 안 지켜졌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탕평이 반영이 잘 안 됐다. 당직 인선이 낙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연포탕에 이제 탕자를 빼야 되니까 연포는 좀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간에 탕평은 잘 안 됐다라는 아하. 의미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출범한 지 이제 당직 인선이 첫 번째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그다지 통합적인
어떤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기대치에 미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지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좀 덜 하시는 거죠. 아하. 여론조사에 응답 약간 좀 실망하시면은 응답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4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데드크로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지금 이 1월 달에도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기현호 출범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힘받기보다는 출범하고 나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곤란할 수도 있죠. 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 네. 자, 정당 지지도 흥미롭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물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 반응이 있었는데 예,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여론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것도 한번 박준호 기자님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예. 게 52시간을 나눠서 여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당 기본근로 40, 연장 휴일근로 12시간 네. 해서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은 적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 예, 적정하다. 예. 60%. 예, 60%입니다. 그런데 최대 52시간이 많다라는 많다도 응답도 19%. 19%. 예.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많다는 응답이 18에서 29세 중에 26%, 30대 중에서 26%로 예. 그러면은 이른바 MG에서 그렇죠. 보면 예. 이것도 많다라는 많다. 답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많다. 69시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반발하는 거고. 예. 어허. 52시간이 적어서 일 더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전체에서 16%입니다. 하하. 예. 근데 MZ 세대에서는 MZ 세대에서는 26. 20대에서는 7%. 그 적다가 적다는 적다가. 거의 진짜 20대에서는 특히 적죠. 7%. 예,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면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2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 여론만 보면. 이 여론만 보면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69까지 늘린다고 하니 그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69라는 숫자는 이게 지금 군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장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근무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69시간 정도 되면 거의 전방 GOP 상황이죠. 아하, 예, GOP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69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병영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병영 국가 예, 느낌의. 그렇게 돼서 이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빨리 뭐 예. 정리해야겠네요. 정부에서. 이거는 여야 공통으로 또 네. 대통령실도 나서서 정말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뒤로 가는 후퇴하는 그런 논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한캡 씌워서 59시간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아주 안 좋을 말씀이시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 현행 법정 근로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에 대해서 예. 적다라고 하신 연령별 계층을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60대가 제일 많았네요. 25%. 이 적다 52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과거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예. 게 좀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4명 중에 한 분 꼴로만 적다라고 그렇네요. 응답하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주 52시간 적정하다가 60대에서 60%였으니까 60%입니다. 이것도 눈여겨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문항을 더 하려해서 갤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주 최대 69시간, 특정주 최대 69시간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여기서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한다. 네. 불규칙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거를 이제 정확하게 두 개를 정확하게 하고 두 개를 혹시 몰라서 이렇게 로테이션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반대가 56입니다. 아하. 과반이에요. 그렇네요. 예, 반대가 50. 찬성이 36입니다. 네. 좀- 이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응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참 일하시는 30대 40대 네. 반대가 67, 68입니다.
지금 찬성이 더 많은 연령대는 60대에서 53입니다. 60대. 그런데 60대 중에서도 42%가 네. 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대한다. 아 이거를 참 이 문항 참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죠. 지금 그렇네요. 예, 보니까 20대도 이제 반대가 59%, 30대가 네. 67%, 40대 68%, 50대 59% 쭉쭉 맞습니다. 반대 거의 뭐 10명 중에 6명, 7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예. 자, 이 정부가 어떻게 또 판단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예. 요 부분은 하나 더 네, 네, 하나 말씀드리고 좀 싶은 보죠. 게 아까 제가 충격적으로 네. 국정 긍정 평가에서 기능 노무 서비스 측에서 긍정률이 15% 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당 지지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당연히 나타났겠죠. 잠깐 이거죠. 이거를 보시면은 예 여기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예 4% 포인트 빠질 때 네. 기능 노무 서비스 측에서 18% 포인트 빠졌습니다. 하. 엄청나죠? 오차범위 그러네요. 밖이라는 거를 제가 표시해드렸습니다. 네, 여당에 예. 대해서도 예, 예. 여러 가지 이 예.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층 18에서 29세에서 11% 포인트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청년층에서도 예. 이제 많이 빠지고 예, 예. 있고. 여기 대구 경북에서 빠진 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네. 연령대나 직업군에서 확실히 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변동이 있었던 거, Z세대에. 요거는 좀 보셔야 된다. 아, 예,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